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주식톡입니다. 두산중공업 지난 2월 중순이었죠. 바닥권에서 급락을 경험한 이후에 한 달 만에 4% 이상 또 조정세를 맞았습니다. 증시 상황이 좋지 않았음에도 그동안 호재로 인해서 큰 하락의 영향은 받지 않았는데요. 한 달 가까이 계속 오르는 흐름에서 오늘의 하락 또 크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걱정하실 건 없습니다. 항상 올라가기만 하는 주식은 없고 조정도 있어야 추후에 더 안정적으로 또 올릴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금일 영상에서는 하락에 대한 이런 이유들과 그리고 움직임, 이슈들 같이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소통하는 방송인 만큼 궁금한 점 있다면 댓글 달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주식톡 유튜브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두산중공업이라는 종목 작년부터 꾸준하게 리뷰를 드리고 있고 지난 7월부터는 무료 텔레그램 방도 운영 중에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메신저를 통해서 매일매일 두산중공업에 대한 이슈 그리고 브리핑, 수급 이렇게 체크를 드리고 있고 실시간 시장 분석과 또 좋은 종목들도 소개해 드리고 있습니다. 1월달 낙폭에 이어서 2월달, 3월달까지 상당히 변동성이 있는 시장을 이어가고 있는데 러시아는 끝까지 간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듯 보이고 지정학적 리스크는 2월달부터 계속 시장을 괴롭히고 있습니다. 지금은 평소보다 낮은 비중으로 좀 매매를 하셔야 하고 하락은 더 깊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확실한 종목이 아니라면 신중을 기하셔야 하겠습니다. 다급한 마음에 급등주를 따라가실 수는 있으나 오히려 손실만 더 커져버릴 수 있다는 점 명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무료방 참여하시면 수익 챙겨가실 수 있고 전체적인 시장 흐름 파악하는 데 충분히 도움드릴 수 있습니다. 유안타 증권사로만 사용하시면 조건 없이 모두 무료로 도와드리고 있고 서브 계좌는 유안타로 사용하셔서 좋은 인연 만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참여 원하시는 분들은 여기 번호로 문자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구독, 좋아요 눌러주셨으면 영상 시작을 해볼게요. 먼저 시장에 대한 리뷰 좀 쉽게 설명을 드릴게요. 간밤에 미 증시는 우크라이나, 러시아 휴전 협상에도 불구하고 중국, 선진시의 락다운 여파로 또 대형 기술주 위주로 급락을 면치 못했습니다. 반복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있지만 우크라이나, 러시아 이슈는 좀 장기화가 되고 있는 상황. 전일 기대를 모았던 4차 협상은 세부 추가 작업 등의 이유로 인해서 일시 휴회에 들어갔고 우리 증시도 계속된 하락으로 좀 변동성이 큰 장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의 또 나토에 대한 미가입 그리고 러시아의 돈바스 친러 반국 지역에 대한 병합 등 주요 쟁점을 놓고 양국 간의 의견차가 좁혀질 거라는 기대감도 있지만 여전히 좀 불확실성은 존재하고 푸틴은 마음대로 좀 되지 않으니 계속 우크라이나를 향한 더 강한 무차별 공격을 단행하고 있습니다. 핵 전쟁에 대한 우려감도 언론을 통해서 기사화가 좀 되었고 우크라이나 전역에 내린 계엄령도 4월 말까지 또 연장을 하면서 5월 초까지 또 전쟁이 좀 끝날 수도 있다라는 관측도 좀 나와주고 있습니다. 우리 시장 같은 경우는 혼조세 출발을 보여준 이후에 계속된 약세 흐름을 이어갔고 종가는 코스피 같은 경우는 0.91% 하락, 코스닥은 0.14% 이렇게 마감을 했습니다. 코스피는 1월달 과대낙폭이 있었던 부근이죠. 2600포인트를 위협하고 있고 또 양 지수는 이렇게 바닥권에서 좀 힘을 내지 못하는 상황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여러 글로벌 정세가 좀 좋지 못하고 좀 악재가 계속되는 이런 시장. 여기에 투심도 약해지고 심지어 환율이 1244원까지 초급등을 했습니다. 만일 환율이 1250원까지 돌파를 하고 좀 내려올 기미가 없다면 주시장은 지금보다 더 악화될 수가 있겠죠. 이미 외인 같은 경우는 코스피 7일 연속 그리고 코스닥은 8일 연속 좀 순매도를 보여주고 있다고 하는데 외인이 이렇게 빠져나가면 기관이라도 좀 자리를 지켜줘야 하는 부분인데 아직까지는 그럴 생각은 없이 좀 동반 이탈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는 또 현물이나 선물, 외인들 좀 가리지 않고
코스피 같은 경우는 6,700억 매도, 코스닥은 400억 매도, 그리고 선물 시장은 2,300억 이렇게 이탈이 되었고, 외인들의 투심이 돌아와야 또 우리 시장은 반등을 기대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 전까지는 계속 어려운 흐름이 좀 이런 글로벌 불확실성이 좀 해소되기 전까지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3월 16일 내일 러시아 디폴트에 대한 이런 가능성도 좀 존재하고 또 3월에 FOMC 또 예정에 있습니다. 좋은 소식보다는 계속 우리 시장은 불확실성이 자리를 하고 있고 현재 아무리 저점이고 좋은 종목이라고 해도 좀 보수적인 대응이 필요한 시점, 그리고 신규 매수나 추매는 신중하게 바닥을 우리가 예상하고 굳이 테스트를 들어갈 필요는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원전 테마 전체적인 흐름을 보시면 하락한 종목들도 이렇게 좀 보이고 또 상승하고 크게 올라간 종목들도 있었습니다. 두산중업 같은 경우는 저점은 마이너스 5%, 그리고 고점은 마이너스 0.2% 이렇게 플러스 전환은 한 번도 보여주지 못하면서 오늘은 좀 조정세를 보여주었습니다. 최근 한 달간 저점 대비했을 때 40에서 50% 이렇게 좀 올랐기 때문에 현재 구간에서 조정이 좀 나와도 이상하지 않은 그림이긴 합니다. 하지만 또 시총이 가장 큰 종목이 떨어질 때는 가장 크게 내려왔다는 이런 아쉬움도 같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두산중업 같은 경우는 어제 공시가 좀 장 끝나고 떴었죠. 스팸 관여 과다 종목으로 투자 주의 종목으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쉽게 예를 들면 최근 3일 동안 문자 메시지나 찌라시를 통해서 두산중업이 들어간 이런 내용들이 대량으로 스팸성 메시지에 포함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제 개인적으로 최근 신규 매수 문의도 좀 많이 오고 개인들의 매수세가 좀 높아졌는데 이런 영향도 조금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보통 이런 스팸 관여 이런 투자 주의 종목 장이 끝나고 공시가 뜨고 그 다음 날은 하락을 하는 경우가 더 많다라고 합니다. 어쨌든 오늘 하루 3월 15일 이렇게 지정이 되었고 그만큼 이 종목이 현재 관심을 좀 많이 받고 있구나 이렇게 볼 수도 있겠지만 오늘 하락은 또 심리적인 요인도 있겠다 이렇게 가볍게 좀 체크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오늘 하락분에 대한 부분은 최근에 너무 많이 올라서 조정이 한번 나와줄 때도 되었다 이렇게 넘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어서 수급을 좀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외인은 24만 주가량 순매도, 기간도 21만 주 순매도, 프로그램도 23만 주가량 이렇게 이탈이 되었고 또다시 개인만 42만 주 순매수하는 그림을 보였습니다. 시장 수급의 동조화로 인해서 외인과 기관은 또 파란불이 이렇게 좀 들어왔고 기간 상세적으로 보셔도 금융투자는 여전히 매도세, 그리고 보험과 투신 사모펀드도 오늘 매도세로 일관을 했고 연기금만 이렇게 28,000주가량 순매수가 되었습니다. 대부분 기관 투자자가 나가는 상황에서 연기금의 28,000주로 좀 커버하기엔 무리가 또 있었습니다. 여기서 그러면 의문이 하나 생길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외인과 기관이 이렇게 이전에 200만 주씩 좀 많이 나갔을 때는 주가 같은 경우 이렇게 크게 좀 떨구지 않았었는데 그거에 비하면 오늘의 전체적인 수급은 좀 적은 수치로 이탈이 되었죠. 하지만 오늘 종가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4.5%로 이렇게 많이 뺐습니다. 심지어 공매 같은 경우도 최근에 비율은 많이 줄어들고 있는데 말이죠. 단순히 수급적인 측면으로만 좀 주가가 움직인다고 한다면 사실 다른 지표들은 볼 필요가 없겠죠. 외인과 기관이 사면 주가는 올라갈 것이고 개인이 사면 빠진다. 주식에서 100% 정답은 없습니다. 어느 주체가 얼만큼의 물량을 가지고 또 주가를 올리려는지 아니면 내리려는지 의도를 가지고 또 매수매도 하는 게 중요한 요소일 수 있는데 평소보다 이탈 물량은 적었는데 상대적으로 주가가 좀 많이 빠졌다라고 한다면
주가를 떨어뜨리기 위한 공격적인 매도를 좀 주요 수급들이 이행을 했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반대로 또 매수 물량이 상당히 적었는데 비교적 급등을 했다. 올리려는 세력들이 의도하고 올렸다고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공매를 다시 보시면 4%대로 안정적인 이런 비율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공매 수량 같은 경우도 49만 주로 크지는 않았으나 공매 잔고 같은 경우는 3월 7일부터 좀 꾸준히 또 증가세에 놓여 있습니다. 공매 같은 경우는 여전히 활발한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다. 계속 좀 지켜봐야 할 부분으로 체크해 주시면 될 것 같고, 차 거래 좀 보시면 3월 14일 기준 신규 체결량은 183만 주, 상환은 126만 주로 약 50만 주가량 좀 잔고 수량 같은 경우는 이렇게 상승을 했고, 잔고 금액 같은 경우도 한 200억가량 이렇게 늘어났습니다. 정리를 하자면 공매 비율은 안정적으로 가고 있으나 여전히 공매 잔고는 늘어나고 있는 수치고, 대차 거래도 좀 3월 4일 물량 상장 이후에 뚜렷한 감소세로 보기에는 어렵다. 당분간 이런 부분들의 체크와 그리고 주가가 어떻게 방향성을 갖게 되는지 지켜볼 필요는 있겠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기술적으로 오늘 흐름을 보시면 2일 정도 23,000원 구간에서 이렇게 좀 머물다가 하방의 박스권으로 다시 밀고 내려온 상황입니다. 제가 상승의 변곡점으로 생각하는 23,000원 구간대를 오래 버티지 못하고 내려온 건 아쉬움이 좀 있으나, 이렇게 초록색 선인 5일선을 지켜주면서 앞으로 좀 빠르게 다시 복귀를 할 수 있다면 또 위를 또 바라볼 수 있겠습니다. 단기적으로 봤을 때 조정의 시작이 나온 거라면 5일선을 크게 훼손하지 않는 게 중요하겠고, 만일 22,000원을 사수하지 못할 시 21,300원은 꼭 지켜주면서 또 박스권 바닥 구간인 2만원까지 좀 지지 테스트를 하지 않는 게 좋겠습니다. 사실 더 유의 깊게 보셔야 할 건 거래량적인 측면인데요. 최근 거래량이 이렇게 많이 터졌던 10일을 좀 보시면 평균적으로 한 1,800만 가량 나와주면서 이전보다 훨씬 더 좀 관심과 수급의 주목을 끌고 있습니다. 하지만 어제와 오늘 이렇게 연속적으로 음봉의 거래량이 좀 터졌다는 점, 그리고 오늘 1,200만 밖에 거래량이 나오지 않았는데 생각보다는 하락폭이 좀 컸다는 점이 우려스러울 수도 있습니다. 이때와 조금 비교를 하자면 8월달, 9월달에 좀 움츠러들어 있던 거래량이 10월달 이렇게 좀 강한 양봉으로 되돌리는 신호를 주었습니다. 그 이후에 또 연속적인 이런 음봉의 거래량을 좀 주면서 주가는 좀 눌림목도 있었지만 다시 한 차례, 그리고 또다시 한 차례 큰 거래량들을 좀 동반을 하면서 26,000원까지도 이렇게 상승을 시켜 주었습니다. 지금과 이때와 상황이 다를 수는 있겠지만 내일의 거래량에 따라서 추가적인 하락을 하는지, 아니면 좀 횡보를 하다가 강한 양봉의 거래량이 좀 나와주면서 또 상승을 할 수 있을지 당분간 지켜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연속적인 음봉의 거래량이 또 나온다면 조정의 그림도 좀 예상은 해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 아직은 액션을 취할 구간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추매를 잡기 어려우신 분들은 단순하게 이렇게 생각을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평균 단가가 다 다르기 때문에 좀 구간에 나눠서 현재 박스권 같은 경우는 21,500원이 깨지면 매수를 하고, 또 2만원 부근이 오면 2차 매수를 하겠다, 이런 생각들, 그리고 만약에 다음 박스권으로 내려가게 된다면 또 19,000원이나 18,000원 부근에서 또 두 번의 매수를 하겠다. 가격별로 구간을 좀 나눠서 좀 단순하게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예시고, 현재 구간 아직은 저는 추매를 할 타이밍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좀 간단하게 이슈 체크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50조 손실보상 탈원전 폐기, 윤석열 안철수 공약 콜라보 속도를 내겠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20대 대통령직 인수위원장을 맡으면서 윤석열 당선인과 공약 콜라보레이션에 관심이 쏠린다.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손실보상은 최우선 추진될 정책으로 꼽힌다. 탈원전 정책 폐기와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 조정은 공동 공약으로 전면 개편이 예상이 된다. 부동산 정책은 250만 가구의 대규모 주택 공급에 의견을 같이 하고 있으며 또 불법 공매도 근절과 가상자산 과세 체계 개편 등도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피해계층 지원 최우선 신한울 3, 4호기 건설 재개 14일 윤 당선인과 안 위원장의 경제 공약을 보면 코로나 대응과 과학기술 육성, 탄소 중립 에너지, 자본시장 분야의 의견을 같이 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던 탈원전 정책은 윤 당선인과 안 위원장 모두 공약의 폐기를 공언한 만큼 원점에서 재검토가 불가피해 보인다. 공사가 중단됐던 신한울 3, 4호기는 새 정부 출범과 함께 건설이 재개될 전망이다. 윤 당선인은 2030년 원전 수출 10기를 달성하겠다고 밝혔고 차세대 원전인 SMR 개발 선진화하는 의견이 같아 다시 원전의 중요 경제 정책으로 자리 잡을 공산이 크다. 2030년 탄소 배출량을 2018년 40% 감축하겠다는 NDC에 대해서도 두 명 모두 조정을 시사했고 2050년 탄소 중립 정책에는 공감하지만 급격한 탄소 목표 상향은 경제에 부담을 줄 수 있다는 지적을 감안한 것이다. 이에 새 정부에서는 NDC 달성 방안을 전면 수정할 방침이다. 원전에 대한 부분만 일단 살펴봤습니다. 이 기사 이외에도 오늘 신한울 3, 4호기 또 착공도 좀 가급적 빨리 하겠다라는 속보도 있었죠. 하지만 최근에 상승 흐름이 컸기 때문에 이런 기사는 오늘 좀 주춤하기는 했습니다. 어쨌든 이제는 탈원전 정책 폐기와 본격적인 친환전 정책으로 인해서 원전은 계속 힘을 받고 좋을 수밖에 없습니다. 탄소 중립을 위해서 석탄 발전을 좀 줄이고 궁극적으로 신재생 에너지 발전이 자리를 잡을 때까지는 국내의 원전 확대는 좀 필수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형 원전과 또 SMR에 대한 수주 그리고 신재생 쪽 해상 풍력이나 수소 터빈 등등 친환경 에너지 기업으로 좀 두산중공업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계속 모멘텀을 좀 살려나가시면 될 것 같고 이런 부분에서 두산그룹은 또 뺄래야 뺄 수 없는 이런 중요한 기업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런 기대감 계속 쭉쭉 하루 일일 비하지 마시고 이어나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영상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고 두산중공업 실시간으로 좀 대응받고 싶으신 분들이나 어려운 시장 이겨내고 싶으신 분들은 유안타증권사만 사용하면 모든 게 무료라고 설명드렸습니다. 영상 초반에 전화번호나 그리고 댓글에 나와 있는 번호로 언제든 문의 주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